보시면 돼요, 이제.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다음 그래프를 그리라고 돼 있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맞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리지는 말더라도,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는 것도 방법인데, 대충 어떤 애인지 일단 파악이 돼야 되잖아. 자, 1번 하나씩 볼게요. y는 2 사인, 그 다음에 괄호 열고 2x 빼기 3분의 2파인데, 여러분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게 몇 배씩 된 거예요? 요게 사실 넘어가면 나누기 2였죠. 그러니까 이 2는 이제 y축 방향으로 몇 배? 2배. 2배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x 앞에도 2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잖아, 맞지? 역수만큼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느낌이죠? 요거는 x축 방향으로 몇 배? 2분의 1배를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요 평행이동은 요쪽 이거 뒤에 여기 파란색 부분 지금 비어있는 여기는 y축 방향 위아래 움직이는 거죠. y축 방향 평행이동이고요. 좌우 x축 방향 평행이동 관련된 거는 자, 여기서 건드릴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2로 묶으셔야 됩니다. 묶어야 잘 보여요. 또 신경 쓰고 2로 묶으면 x 빼기 3분의 8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기의 영향을 보자.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건 얘랑 얘였죠. 근데 이건 없으니까 단순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 걸 2배 늘렸으니까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2 함수값에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주기는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죠. 늘리기 줄이기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를 반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주기가 얼마였죠? 2파이였던 게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사인 그래프가 원래 주기가 2파이죠. 압축을 시켰으니까 주기가 얼마가 돼요? 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자,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좌표평면 상에서 0에서 시작했던 애가 0,0에서 시작했던 애가 이렇게 3분의 파이, 0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리고 주기가 얼마? 파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쯤 갔을 때 이때까지 이렇게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붙이면 끝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시작하는 거야. 역으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 식 보고 어떤 변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게 시작이고요.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라고 낼 수가 없지. 반대로 되겠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래프를 주고 이 숫자들을 맞추라고 됩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슬쩍 해봤어요. 맞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2번 코사인은 비슷하게 하시면 되니까 3번 탄젠트를 볼게요. 탄젠트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주기가 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y는 탄젠트 3x에다가 더하기 1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탄젠트 그래프에 최대 최소가 있나요? 얘는 없어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서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탄젠트 그래프가 범위 없이 주어지면 맥스와 미니멈,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숫자가 3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죠? x축으로 얼마? 3분의 1. x축으로 곱하기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원래 얼마야? 주기가 원래 파이였던 애가 3분의 파이로 바뀌었겠죠.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거 위로 한 칸 올린 거는 그냥 평행이동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점근선이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죠. 근데 그게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점근선을 그냥 x는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어차피 못 그린다고. 여러분이 곡선인데 어떻게 정확히 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게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붙이는 걸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그래프를 주어진 식을 보고 얘가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늘리기를 하고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그렸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됐죠?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없으면 두 번째 걸로 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어차피 이 밑에 거 똑같아서 해보시면 돼요. 자, 예제 2번. 실제로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일이 되게 복잡하잖아. 누가 채점할 거야? AI가 다 돌려주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서답형 하나씩 다 보는 동안에 눈이 빠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내고 역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프를 주거나 식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판단하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는 일단은 그래프를 준 건 아니고 식을 줬어요. y는 a의 sin 그 다음에 bx 빼기 2분의 파이 맞나요? 요렇게 되고 더하기 c야. 근데 얘가 최대값을 얼마를 가지는지 봤더니 최대값이 2고요. 최소값이 0이고요. 주기가 파이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단에 보면 애초에 A가 양수다, B가 양수다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얘들이 부호가 뭘 의미하냐면 Y의 부호고 A의 부호는 B의 부호는 X의 부호죠. 여러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거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는 게 뭐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축 대칭을 하진 않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축을 대칭하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것까지 빼고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걸 뺀 상태에서 이제 접근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평행이동 위주라고 생각하면서 대칭이동은 잘 안 해요. 대신에 늘리기 줄이기를 한다고. 대칭이동 하든 직거리 대신에. 자, 일단은 봅시다. 이게 2부터 0이니까 두 칸이죠. 여러분, 그러면 Y 범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원래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니까? 애초에 두 칸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칸이 됐어. 여전히 최종적으로 2, 0이잖아. 여전히 두 칸이죠. 사이즈 자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얼마다? 1이라는 얘기야. 대신에 위로 올렸잖아. 몇 칸 올렸어? 위로 한 칸 올렸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로 C가 얼마다? 1이다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늘리기는 안 했고 평행이동만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랑 관련된 게 누구라고? 요놈이랑 요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기. 주기는 뭐만 신경 쓰면 되죠? 평행이동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뭐야? 이 B로 늘리기 줄이기 한 것만 신경 쓰면 돼. 원래 주기가 얼마였죠? 2파이였어요. 그게 파이가 됐네? 몇 배 된 거죠? 2분의 1배 됐으니까 B는 얼마다? 역수인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딱 그대로예요.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구하라고 해요. 문제에서. 그래서 정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얼마가 되죠? 4. 네,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0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추가로 얘기했던 건데, 자, Y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를 정보로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점근선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 AX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야. 근데 얘가 일단 주기가 얼마래? 주기가 원래 파이였죠. 탄젠트는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A를 곱했더니만 그러면 A분의 1배가 되는 건데 그 결과로 얼마? 3파이가 됐대. 그러니까 A분의 1이 3이란 얘기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 A가 얼마죠? A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 반영해서 점근선을 구하는데 잘 봐요. 점근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근선이 X는 3n파이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얘가 늘리고 줄이게 한 다음에 평행이동 한 걸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복잡하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최대 최소는 정보가 의미가 없어. 안 낸다고.
탄젠트 그래프의 최대치에서는 의미가 없잖아.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주기 관련된 거랑 점근성 관련된 정보예요. 근데 점근성 관련된 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풀 거냐고.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이거를 그냥 맨 땅에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늘리기 줄이기를 하고 평행이동까지 생각해서 풀면 되게 복잡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ax 빼기 b라는 애를 넣는 거였지. 그러니까 a가 3분의 1을 말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3분의 x 빼기 b가 얼마다? 여기 들어가는 애가 얼마가 되면 정근선에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될 수 없었죠? 원래식 생각해봐요. 원래 그 탄젠트 그래프에서 얼마가 될 수 없다고 했냐면 점근선으로 가지는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 못 들어가는 값이었어. 못 들어가는 값이 뭐였냐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였죠. 90도 27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얘랑 같다만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풀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요렇게만 풀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못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자 정리하시면 잘 봐요. 3분의 1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b죠. 그래서 x가 3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더하기 3b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더니 3n파이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3파이 단위로 이제 되는 거지. 0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3n파이 꼴이 나오는 3k파이 꼴이라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합쳐졌을 때 3n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내놓고 나면 b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파이부터 0이라고 했거든? 맞나요 여러분? 그럼 이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면 어떻게 요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b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이야. 그러면 3b의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3파이겠죠? 그러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3b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3파이 범위야. 여기서 얘가 요렇게 3파이 0, 그러니까 6파이 이런 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거 뭐겠어? 0이겠지. 얘가 0인 거야.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좋편해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면 뭐 이게 결국에 n파이 꼴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느낌상 딱 봐도 얘가 얼마겠어요?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응? 아니 잠깐만. 지금 요게 0인 거잖아. 그치? 네. 응.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여기 0 되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b는 얼마예요? 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1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서 점근선 푸는 게 조금 불편한데 저걸 진짜 평행이동으로 풀면 진짜 불편해져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일 때는 점대입으로 많이 풀고요. 점대입으로. 그러니까 저 x축 평행이동만 좀 문제거든 항상. 그리고 탄젠트 관련 점근선 문제들은 저딴 식으로 저 값이 0이 된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 값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꼴이 된다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b 범위에 맞춰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나 0이나 파이나 이런 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 말했듯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 항상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하는 법 딱 알려준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너무 쫄지만 않으면 돼. 이것도. 그럼 이제 3번. 이제 그러면 진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3번처럼 이거를 이렇게 정보를 안 주고 그래프로 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야. 요것도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를 잘 봐봐, 얘들아. 얘가 y는 a sin 그 다음에 bx 더하기 c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의 뜻이 이런 식입니다. 원래 추가로 여기 D가 붙어요. D가 지금 없는 거지만 D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랑 D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최대 이거는 최대 최소를 보고 합니다. 지금 최대 최소가 얼마죠? 지금 최대 최소가 마3부터 3이야.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시작을 어디? 마일부터 0까지 해서 일단 마일부터 1까지 해서 2칸이었던 애가 몇 칸이 됐어요? 6칸이 된 거야. 그럼 몇 배를 했겠죠? 세배 3배를 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일단 뭘 얻는다? A가 3이라는 걸 얻어. 그리고 이걸 이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치면 그게 이제 D인 거야. 근데 지금 D가 얼마지? 0. 평행이동한 양이 없으니까 D는 0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최대 최소 관련된 것만 이용하면 A랑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는 맨날 했지만 주기 관련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지점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그리고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자, 제가 단위 곱하기 4개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4개가 한 줄인 거야. 맞아 아니야? 하나, 둘, 셋, 4번 갈 때만 얼마 갔어? 파이 커졌지.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다? 2파이에서 파이로 바뀌었네? 몇 배가 됐다? 2분의 1배가 된 거야. 그럼 B는 얼마겠어? 이거 역수니까. 2. B는 2구나까지 나와. 그래서 말했듯이 A랑 B랑 D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 C는 평행이동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평행이동으로 풀기 편할 때는 평행이동으로 푸세요. 얘는 평행이동으로 풀기 쉽잖아. 누가 봐도. 맞아 아니야? 그지? 네. 자, 얘가 잘 봐봐. 자, 이제 봅시다. 2x 더하기 c니까 2로 묶어내면 x 더하기 2분의 c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근데 지금 딱 봐도 얼마큼 했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했겠죠? 지금 b범위를 0, 그러니까 우리가 c범위를 0 이상 얼마 미만? 파이 미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주기 안에 있는 하나만 나오겠지만 여러 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 주기 범위로 줬으니까. 맞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답이 너무 이 문제 쉬웠다고. 이 문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c가 딱 봐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그래프가 0,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으로 왼쪽으로. 맞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c가 얼마다? c가 3분의 파이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잘 보일 때는 당연히 하세요. 아예 내가 평행이동으로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누가 봐도 뻔한 답일 때는 써. 근데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점대입을 하라고. 점대입을 할 때가 있어요. 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고 점대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있을까? 딱히 안 보이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평행이동으로 보이거든. 진짜 잘 안 보일 때나 쓰는 거라서 그냥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그냥. 자, 하나 더. 두 번째로 400 몇 번? 3번 한번 봅시다. 자, 403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보자. 어떤 식이었는지 봤더니 y는 a의 사인 그리고 이제 bx 더하기 c 더하기 b.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왔다. a, b, c, d가 다 깔렸죠?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은 최대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5래. 결과물이. 자, 여기까지 보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일단은 2칸이었던 애가 몇 칸이 됐어? 6칸이 됐으니까 몇 배? 3배를 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3배를 합시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A는 마3부터 3이 됩니다. 즉 A가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 칸 올렸어?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래야지 5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얻게 된다? D가 2라는 거 얻고 끝난다고요. 이건 쉽잖아. 빠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봤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주어진 점들을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7 파이예요. 곡선 덩어리 다리 하나, 둘, 셋, 4번 썼죠. 4번 써서 왔는 간격이 얼마야? 파이야.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였던 애가 파이가 됐어. 몇 배? 2분의 1배가 됐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가 얼마다?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식이 그러면 y는 3배의 사인 2x 더하기 c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러고 나서 이걸 평행이동으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안 풀고 점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떤 점을 대입하느냐? 6분의 8, 5 같은 걸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끝에 있는 걸 쓰세요. 중간값은 2번 나오잖아. 그래서 좀 애매해. 근데 양끝값을 생각해봐 얘들아. 한 주기당 양끝값은 한 번씩 나와요. 맞아 아니야? 요거 지금 비어있으니까 범위로 치면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2파이는 비어있잖아. 제 끝점은. 그래서 여기 양끝점은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전체 범위에서 웬만하면 양끝점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6분의 파이, 5를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온다고? 1 나오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사인 그래프에서 1 나오려면 얼마여야 돼요? 원래 2분의 파이여야 1 나오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요. 여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파이 더해진 다음에 또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2파이를 빼거나 주기가 2파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니면 이게 너무 이런 표현이 고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2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손으로.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c는 얼마인 거야?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정리하면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n의 숫자를 넣을 건데 주어진 범위에 맞게 문제에서 c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c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180 파이까지래. 그러면 n에 얼마 넣어야지 나오겠어요? 0 넣어야 나옵니다. 이 말은 n에 0을 넣어서 c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 대입을 하는 게 속편해요. 그것도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알겠죠? 끝점.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풉니다. 물론 평행이동으로 반영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 C의 범위를 되게 지저분하게 주실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대비해서 점 대입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지는 거야. 저 C를 이제 막 4파이부터 마이너스 4파이부터 이런 식으로 주면 아씨 뭐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주기 이용해서 하면 되긴 한데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그냥 대입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A, B, C, D 요 네 문자를 구하는 법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시험에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주고 A, B, C, D 구하라고 냅니다. 그냥 진짜 이게 제일 보편적인 문제 출제 유형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4번을 보면 첫 단락이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딱 그래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빨리 답변량까지 가야지. 자, 마지막으로 예제 4번 볼게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특수각으로 안 주는 상황이 발생하나 봐요. 한번 봅시다. 아니면 이제 늘리기 줄이기를 해서 특수각인 걸 숨기거나 y는 a sin bx니까 적당히 x축 y축 방향 늘리기 줄이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그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을 봤더니만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가는데 이쪽 편에 잘 봐요. 높이가 같게 L이라는 걸 그은 거야. 이렇게 Y는 L인가요? 그냥 L이라는 직선인 거죠? 얼마인지 모르지? 자, 직선 L을 그었어. 그랬더니 여기 좌표가 3이고 여기 좌표가 9래. 근데 요놈의 넓이가 얼마라고? 48루트이래.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 가로 길이가 지금 얼마죠? 우리가 알다시피 6이니까 세로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8루트 2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이제 왜곡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믿지 마 이제는. 그림을 믿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다른 정보가 딱히 주어진 게 없죠. 없는 상황에서 물어나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주는 정보들이 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게 높이가 같은데 그림이 대칭을 띠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자, 이거랑 이거랑 중간이 여기겠지. 맞아, 아니야? 그죠? 그럼 중간이 얼마야? 9랑 3의 중간이니까 6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6이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게 단위곡선 옮긴 거랬잖아, 내가. 맞아, 아니야? 이게 하나, 둘, 세 번 가서 6이네? 그럼 하나당 얼마지, 가로 길이가? 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8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주기가 얼마예요? 8. 그렇죠? 이게 이 얘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곡선, 이 단위곡선 4개 썼다고 이해를 하는 이유가 이걸 이렇게 몇 개 썼느냐를 보고 그럼 이게 4개가 될 때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고 그럼 뭘 할 수 있다? 주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기가 얼마다? 8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였던 게 지금 8이 된 거야. 몇 배가 된 거예요? 8분의 4. 8분의 4배가 된 거죠? 그러면 b는 얼마죠? 이거 역수니까 4분의 8이다. 이렇게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거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요 단위 곡선 하나만 쏙 빼볼게. 잘 봐봐. 요거만 따로 떼서 그려볼게. 요렇게 되네, 야, 맞지? 그리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 아니 여기 9. 9는 여기 있잖아. 9는 여기 있고 여기 9일 때 얼마? 8루트 2라고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하나 칸이 2칸짜리야. 맞아, 아니야? 이게 8이고 원래 10이지. 내가 그 과장해서 그렇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치를 좀 바꿀게. 9가 어디 있어요? 9가 여기 가운데 있죠. 제가 분명히 그림 그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그림을 과하게 그렸었는데 제가 그림 그릴 때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이게 가운데일 때 얼마가 돼요? 설명을 했잖아. 기억 안 나나? 원래 이게 0이랑 1일 때 지점을 3개 끊으려 했지. 어떻게? 가운데 끊고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끊으려 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을 끊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 2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맞아, 아니야, 얘들아? 여기 길이가 1일 때는. 근데 지금은 늘리기로 해서 길이가 지금 얼마야? A를 했으니까 길이가 A가 된 거야. 맞아, 아니야? 네. A배 늘렸으니까 A가 됐겠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얘가 2분의 1 A고 얘가 2분의 루트 2 A고 얘가 2분의 루트 3 A인데 근데 그 얘가 얼마라고? 8루트 2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그림 하나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풀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에서 특수한 값이 나온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박아놓으라고. 그럼 정답이 끝났죠? B가 얼마? 4분의 파이. A가 얼마? 16. 정답은 뭐가 하는 거니? 이거 둘이 곱하는 거구나. 둘이 곱하면 AB는 4파이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칭성 이용하고 곡선 갖다 붙이기, 같은 곡선 반복해서 쓴다는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래프 관련된 얘기를 끝냈고요. 두 번째 파트가 삼각함수 성질인데 이게 딴 거 아니고요. 다 풀진 다 설명을 못 할 건데 오늘 이거는 설명하고 싶어요. 각변환이라는 걸 그냥 설명하고 싶거든. 이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보시면 돼요, 눈으로. 자,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사인하고 사인에다가 파이 더하기 세타라든지 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든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얘들아? 요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더 있죠? 이거 말고 뭐 있어? 사인. 아니 그러니까 사인으로만 할게.
그 다음이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랑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가 있을 거고, 맞지? 마지막으로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라든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까지 있는데, 자, 이거 하나 볼게요. 하나씩 보면서 얘기합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자. 여러분,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는 주기가 2파이니까 더해봐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2파이 빼기 세타가 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거야. 이게 원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세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2파이 빼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타가 어디 동경이 대충 이쯤 됐다고 쳐봐, 아무렇게나. 그럼 반대로 가면 반대쪽에 가니까 x, y, r 중에서 뭐의 부호가 바뀌어? Y. x, y 크기는 같아. 맞아, 아니야?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사인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애초에 우리가 알잖아? 이거 2파이 빼도 똑같지? 사인 마이너스 세타야. 근데 우리 기함수잖아.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자, 일단 요거 큰 거부터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자, 똑같은 식이에요. 이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은 일자리 원이라고 칩시다. 눈 떠, 고개 들어. 세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데 예를 들어 이만큼 가는 세타가 있어. 그럼 여기다 파이를 더하면 x, y 크기는 갖고 원점 대칭이잖아. 이 짓거리가. 맞아, 아니야? 파이 더하는 거는. 맞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x, y 부호가 바뀌죠. x랑 y 부호 둘 다가 바뀌어요. 맞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사인 입장에서는 r분의 y인데 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래 사인 세타 대비 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점으로 내가 사인 세타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r분의 y가 나왔잖아. 근데 요점은 원점 대칭이 돼버리니까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하게 되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뭐가 된다고? r분의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우리가 앞서서 구한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걸 정리를 하자는 거야. 정리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빨리 하나씩 해볼게요. 그림만 그려서. 자, 하나 더. 파이 빼기 세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세타가 있어. 파이 빼기 세타를 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때 뭐 동경 때 배웠잖아. 어디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r분의 y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얘는 그대로 사인 세타인 거야. 세타가 얼마인지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는 이렇게 됐지. 맞아, 아니야? 그런데 얘들은 어때? 90도랑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눈 뜨세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이런 세타가 있다고 쳐. 여기다가 90도를 더했어. 90도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맞아, 아니야? 자, 여러분 90도를 더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90도를 더하면 직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마! 이게 x, y라고 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r분의 y라고 쓰고 있는 상황이야. 맞죠, 여러분? 자, 보세요. 90도를 돌리면 부호도 부호 문제인데 뭐가 바뀌어요? 일단 y 부호도 이쪽에 있으면 90도 더하면은 이쪽에서 90도 더하면은 사실은 이 위치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여기서 90도를 더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y 부호가 안 바뀌지만 이쪽에서 90도 하면 바뀌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가 또 바뀌었어요? X가 Y가. 이게 XY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대로를 요렇게 붙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길이를 똑같이 쓰는데 이게 Y, X로 바뀌고 지금 부호도 잘 봐봐. 이게 내가 지금 이 X 부호가 음수지. 얘 여전하게 똑같지? 맞아? Y 부호 양수지. 근데 이거 Y 음수로 바뀌지. X좌표로 바뀌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했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래 이게 뭐예요? R분의 X좌표죠. 그래서 뭐가 나와? R분의 마이너스 Y가 나오거든? 네. 이제 X가 나오지. R분의 원래 사인의 정의가 R분의 Y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R은 똑같고 요 Y좌표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자,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X 세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되게 신기하네. 저 마이너스 y, x 구할 때 응. 기울기가 90도면 기울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뭔 소리야? 그걸 안 해. 그렇게 두면 안 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돌린 거라니까. 아, 풍차 돌리기 하듯이. 그렇게 두면 안 돼. 해도 되지. 그럼 그렇게 푸는 거 되게 쉽잖아. 아니,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왜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면 풀리는지 한참 걸려. 무슨 소리 하니까. 그걸로 기울기 구해서 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린다. 이게 더 직관적이잖아. 그림적으로 보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되게 신기한데 결과물만 제가 쓸게요. 결과물만.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고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2분의 3파이를 270도 돌린 거잖아. 맞아 아니야? 270도를 돌리면 마이너스 90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360도 돌린 거니까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한 바퀴가 320도니까 270도 돌린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90도 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돌리면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요. 자 근데 이거를 매번 이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룰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찍지 마. 결과물 외우면 돼. 정리할 룰이 뭐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첫 번째 사인에다가 여기 자 2분의 짝수 곱하기 파이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파이가 나오지. 분수꼴 말고 맞지 얘들아? 거기에 플러스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를 한다고 쳐봐. 그럼 일단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세타가 유지가 돼야 안 돼. 보면 알겠지만 파이 2파이 했잖아. 3파이는 사실 파이랑 똑같은 거지. 4파이는 2파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이 유지된다 안 된다? 사인이 유지가 돼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부호를 보는 거야. 그래서 부호만 보겠다는데 부호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얼싸안꼴을 외운 이유가 이거거든. 얼싸안꼴을 외운 이유가 물론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거를 그래프로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 방식이 제일 좋아서 그래요. 여러 방식을 내가 해봤는데 이 방식이 제일 외우기가 좋아. 그래서 자 세타를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은 뭘로 나온다? 사인 세타로 나오는데 부호를 따져야 돼. 근데 부호는 어떻게 따지느냐? 부호는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10도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되는 건데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1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하면 몇 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이 더하기 세타하면 몇 사분면 각이에요? 180도 하고 조금 더 가니까 3, 4분면이죠. 그럼 거기 사인 부호가 뭐지? 거기 탄젠트 영역이잖아. 맞아 아니야? 자, 얼싸안 꼬였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면은 3, 4분면이니까 얘가 부호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세타를 예각 취급했으니까 얘는 양수겠지. 그럼 부호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수로 나와.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지. 부호 맞추기만 하는 거야. 4분면의 각을 보고. 요거를 푸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 원을 그려서 푸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암기법을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요거 얘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칠판에봐. 예시가 이해하기 더 쉬워. 사인 이런 거야. 사인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가 있어.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 바로 나오지. 얼마야? 여기 써있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요게
2분의 홀수 곱하기 세타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뭘로 바뀌어요? 파이 더하기 풀마 세타 꼴은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왜? yx 대칭처럼 90도나 200 마이너스 90도 돌린 거라서 xy 좌표가 바뀌니까 그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럼 일단 무조건 코사인 세타라고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분면을 보는데 잘 봐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니까 몇 사분면이죠? 세타를 예각으로 보면 2분의 3파에서 찔끔 뺐어. 3, 4분면이지.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지. 근데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하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잖아. 맞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반영해서 여기 마이너스 써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외운 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 빨리 해보시 빠르게. 사인 2분 이거 지우고 설명을 다시 안 보고 하면 되는 거 생각하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네. 그러면 일단 코사인 세타 써놓고 90도에서 찌끔 더 갔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야. 거기 사인 플러스야 아니야? 사인 부호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쓰면 돼요. 요 부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맞는 경우가 똑같이 나오나 안 나오는지 봐봐. 똑같이 나오죠. 예보 말고 이제 앞에 거 보고 맞춰. 아니, 그러니까 요 삼각함수의 부호. 그 다음 사인 예를 들어 봐봐. 사인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야.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 4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게 나왔어. 아, 네. 그럼 이거 어차피 2파이 빼기 세타인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사인 세타 써놓고 몇 사분면 각인지 보는 건데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빼면은 찔끔 빼면은 4사분면 각이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부호 맞추기로 여기 마이너스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편해요. 이게 진짜 제일 편해. 그래서 교재 보면 설명이 하나씩 다 구해서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걸 하나씩 다 구해봐서 외워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를 맨날 그려서 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인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세타면 파이 빼기 세타도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세타가 예각이 아니면 이거 복잡하잖아. 그래프로 추적하기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요 방식 쓰라는 거야. 요걸로 그냥 외우세요. 요걸로. 요렇게 바뀌는 거 외우고 부호 맞추기만 해주면 돼. 뭘로? 세타를 예각 취급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까? 숙제 자체는 202쪽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일단 좀 쉬었다가 시험 치자. 11시 10분에 시험 칠게요. 아, 11시 5분에. 아, 10시 5분에. 10시 5분에. 10분 쉬었다가 시험 칩시다.